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평.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름 휴가 특집.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름 휴가에 읽을 만한 책 특집으로 박평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여름휴가 특집을 해서 반응이 좋았었는데 작년에 한 번 한 걸 다시 울고 먹는 게 좀 그러지 않냐, 너무 아니하지 않냐라고 JYP가 올해는 하지 말자라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YG는 그래도 몇 권 추천할 만한 책이 있어서 했으면 했는데 또 파트너인 JYP가 너무 식상한 계획 아니냐. 그랬는데 청취자분들이 왜 올해는 안 하냐. 그래서 긴급 편성. 네, 긴급 편성했습니다. 네. 그 전에 댓글 좀 소개해 볼게요. 아미님, 책걸상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YG 목소리가 지인과 너무 비슷해서 귀를 쫑긋 제 관심을 쏠리게 하는 다양한 책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JYP의 스미마생 한마디에 길거리에서 혼자 빵 터졌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숙소에서 책걸상 연속 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그리고 한 인생과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를 각각 마무리하고 출발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숙소에서 사흘 그리고 한 인생과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를 읽으셨군요. 뿌듯하시겠어요. 멋지시네요. 네, 멋지십니다. 스미마생. 스미마생. 네. 박평 모르죠? 스미마생 무슨 얘기인지. 네. 우리 그때 언제 얘기했죠? 여행 특집. 네, 여행 특집 할 때는 혜니가 있었으니까. 여행 관련 책 특집 할 때 여행 가기 전에 이게 외국어 그 나라 말 좀 공부하고 가면 좋다. 그냥 기본적인 표현들 하는데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그냥 전 세계 어디에서나 뭘 잘못했을 때는 스미마생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 박평도 웃는 걸 보니 네. 통하는군요. 네. 자, 그리고 책처방 사연 채택되신 후에 닉네임 허밍턴이시던가요? 허밍햄. 네, 님이 허밍햄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네,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퇴근하는 길에 방송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책처방 소개되면 이런 기분이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개해주신 책들 다 너무 귀하고 좋은 내용들 같아서 얼른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소개해주신 책들 구매할 때 남동생 것도 같이 구매해서 읽어보자고 권유하려고요. 그리고 혜니님의 말씀도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영화 신과 함께 추천해주시는 걸 듣고 소름이. 사실 영화 속 주인공 김자홍이 망자가 된 그 날짜가 딱 저희 엄마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연도까지 똑같아서 영화 볼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통했나 봅니다.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도 듣고 저 울었잖아요.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방송이었습니다. 평생 소장하면서 듣고 또 듣고 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평생 참. 소장이라니. 그러니까요. 혜니가 현재 심과 함께 네이버 웹툰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팁도 알려주네요. 네. 저 봐야 되겠어요. 저 그때 약간 혜니한테 무시당했잖아요. 신과 함께 웹툰도 안 봤다고. 그러게요. 저 웹툰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본 JYP는 참 큰일이네요. 네. 한박누님, 방송 잘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여름휴가 특집 안 하시나요? 7월 중순에 런던으로 출장 갈 예정인데 비행기에서 읽을 만한 책을 찾고 있습니다. 전에 소개해주신 책들 중에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심플 플랜, 해리 쿼버트 사건의 진실, 오르부아르 같은 책들은 잘 읽히면서도 다 읽고 나면 한 번쯤 되새겨 보게 되더라고요. 노인의 전쟁 같은 책은 위트와 정이 느껴지는 대화 문장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책들로 부탁드려요. 참, 피에르 르메트르의 장르 소설은 어떤가요? 야, 여기서 시작된 특집인가 그러게요. 네. 한박누님이 이제 자주 출몰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알짜처럼 이렇게 재밌는 책들만 다 빼서 이렇게 먹고 야, 저희가 소개한 책 중에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재밌는 책들만 진짜 재밌다고 강조됐던 책들만 다 읽으셨네요. 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하시죠. 피에르 르메트르의 장르 소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죽이죠. 영불허전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들 가져왔잖아요. 네. 여름휴가 특집 준비하는 책으로 가져왔는데
마침 한방누님께서 피에르 르메트리의 장르 소설은 어떤가요? 하고 저한테 물었고 제가 답을 드리고자 읽었습니다. 다. 아, 3권. 일부러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읽으려고 했었는데 한방누님께서 딱 통한 거죠. 이 댓글을 남겨놓았을 때쯤에 제가 마지막 권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렌이 첫 번째 권이고 이렌, 두 번째는 알렉스, 세 번째는 카미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원제는 조금씩은 달라요. 그걸 이제 나중에 제대로 네, 다 지금 제가 소개를 할 이제 제대로 거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광고가 없어가지고 바로 못했는데 아니 오늘은 있어요. 오늘은 있어요. 네. 전하는 말씀. 그 저희 책걸상 자매 프로그램 중에 정신요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출연하고 계신 지금 김병수 원장님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최근에 새 책을 냈습니다. 이게 정신요고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요고. 라는 이름이고요. 네. JYP하고 써니라는 우리 정년 의사의 기자가 진행을 하고 2달에 한 번씩 정신과 의사가 바뀝니다. 계속.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보낸 고민 사연을 읽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정신요고에 출연하셨던 현재 10학기 출연 중인 예. 김병수 선생님이 쓰신 새 책 감정의 색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정의 색깔은 저도 지금 오늘 책을 받았는데 어떤 책인가요? 정말 최근에 나와서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네.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보는 그 책에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림을 보면서 뭐 마음을 내 마음의 색깔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잔잔한 에세이더라고요. 이게 부제가 그림에 비춰 마음을 보다라는 부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제시하면서 그 그림을 보고서 독자들의 감정 혹은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네, 뭐 그림을 가지고 뭐 풀어내는 어떤 심리 치유 에세이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아주 그림은 많다 보니까 글은 또 짧아요. 금방 읽겠더라고요. JYP 스타일. JYP가 좋아하는 계열이더라고요. 책 글은 한 50편이 있는데 페이지 잘 넘어가더라고요. 아직 다 못 봤지만. 그래서 요 책을 저희 이제 자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이 쓰신 거라서 책걸상 청취자분들께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3일까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책걸상 게시판에 사연 보내주십시오. 나는 그 책 주면 좋겠다라는 이유를 쓰셔가지고요. 감정의 색깔이라는 책 이런 이유로 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채택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남기고 싶네요. 남기세요. 네. 남기세요. 된다는 보장은 없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출연자 뭐 이런 거? 연예인 뭐 DC 이런 것처럼 뭐 출연자 특책, 어떤 특별 대우 뭐 이런 거. 베네핏? 자, 우리 연예인은 아니지만 네, YG를 위해서 특별히 10% DC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터넷에서 구입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셋이서 여름 휴가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을 골라왔는데요. 누구부터 풀어놓으실까요? YG? 말문을 꺼냈으니까 그냥 먼저 할까요? 네. 그 피에르 르메트르가 이제 피에르 르메트르 저희 특집할 때도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2003년에 이제 늦가기 데뷔를 했는데 데뷔할 때는 장르 소설로 데뷔를 했었어요. 카미유 베르호벤이라고 하는 형사반장. 이제 형사반장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데뷔를 했는데 원래 제목은 능숙한 솜씨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제 첫 데뷔작의 제목은 능숙한 솜씨라는 제목인데 그 책이 2013년에 능숙한 솜씨로 나왔다가 르메트르가 이 오르부아르로 콩쿠르상을 2013년에 수상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바꿔져서 나와서 지금 국내 서점에서는 이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볼 수 있어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카미유 베르호벤이라고 하는 형사를 등장시킨 3편의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목은 이렌 알렉스 카미우거든요. 근데 이렌은 주인공인 카미우 베로벤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와이프 이름이고요. 그리고 알렉스는 알렉스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그 알렉스에서 이 베로벤은 자기 부인과 알렉스를 약간 동일시하면서 뭔가 사건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세 편의 카미우는 카미우 베로벤 본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근데 원제는 알렉스만 원제가 알렉스거든요. 근데 그 알렉스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이제 그 책을 찍어낼 때 출판사 편집자들이 좀 고심을 하다가 이렌 알렉스 카미우라는 카미우 베로벤 형사의 3부작을 이렇게 세트로 묶었는데 오 괜찮아요. 그런 거군요. 네, 수메일간 하면서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세 편을 다 읽었잖아요. 좀 힘들었어요. 전 이제 두 번째 것만 읽지 않았습니까? 알렉스. 오래전에 네.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저번에 뒤늦게 깨달은 알렉스만 해도 사실 약간 불편한 수준인데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데 그게 알고 보니 제일 순하다면서요? 네. 1권은 더하다고. 뭐 어떤 종류의 불편함이에요? 잔인함? 선정성? 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선정성은 별로. 제가 이제 굳이 세 권 중에서 딱 한 권만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이렌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세 편이 다 수작이에요. 수작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세 편이 굉장히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책으로 읽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이렌을 읽고 알렉스를 읽고 카미우를 읽으면 이 주인공인 카미우 베로벤의 그런 고양되는 감정 그리고 이제 주변 인물들 간의 그런 관계의 변화와 그 관계의 변화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또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독서 경험이 됩니다. 물론 따로 읽어도 상관없지만요. 근데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저는 이렌이 가장 좋았고 알렉스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카미우였는데 불편한 순이에요 또. 불편한 순과 좋은 순이 같은 거군요. 이렌이 제일 불편하고 제일 좋아 근데 제일 좋고 근데 제일 강렬해요. 그다음에 강렬하다는 게 이제 막 좀 잔인하고 아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선정적, 강렬합니다. 뭐 그런 건가? 잔인하고 선정적이면서도 강렬하고요. 막 딱 이렇게 가슴에 오는 게 있어서도 강렬하고요. 근데 그 이제 사실 이 말의 내용만 지금 들어보면 너무 수작이고 너무 좋은 소설이고 정말 꼭 읽어봐야 될 소설인데 지금 YG의 표정은 굉장히 약간의 어두움과 곤란함을 동반한 그러게요. 표정이에요. 맞아요. 괜히 읽었다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피에르 르메트르가 정말 그런 걸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레는 어떤 책이냐면 일단 카미우 베로벤이라고 하는 주인공 자체가 정말로 독특한 주인공이에요. 어떤 주인공이요? 키가 150도 안 돼요. 남잔데. 네. 그런데도 형사 반장이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그림을 그리고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꿈이 화가였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카미우 베로벤을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태교라던가 태아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줄담배를 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것이 카미우 베로벤의 성장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어쨌든 외모적으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반쯤은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랐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도 불안정한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란 거죠. 카미우 베로벤이. 그런데 자기를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여성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사실상은 카미우 베로벤은 해본 적이 없는 그런데 마치 구원의 여신처럼 이렌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사 카미우 베로벤 시리즈의 첫 번째인 이렌은
그 이렌과 카미유 베로벤이 결혼을 해서 이렌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사건이 나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카미유 베로벤과 같은 팀을 이루는 굉장히 매력적인 또 팀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리고 굉장히 그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냥 형사가 된 겁니다. 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카미유 베로벤을 굉장히 따르는 이제 형사가 나오고요. 근데 그러니까 루이는 그냥 소문으로는 경찰 월급의 전부를 옷값으로 쓴다. 옷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패션 피플. 네. 또 다른 루이와 비슷한 또래의 말발이라고 하는 말발? 네, 말발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는데 굉장히 추리력이 강하고 유능한데 여자를 엄청나게 밝히고 엄청나게 사치스러워요. 이것도 이제 소설의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굉장히 개성 있고 매력적인 이제 또 동료들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할 거죠 이 설명을? 자 잠깐만요. 여기 이걸 얘기를 해야 두 분이 딱 꽂힐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이 연쇄 살인 사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의 스포일러가 되자면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정말 경천동지할 연쇄 살인 사건이 다 유명한 범죄 소설의 살인 사건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박평 그 민음사 그룹의 황금가지에서 나온 걸작 같은 매튜 클럽? 외국의 장르 소설의 가장 유명한 장르 소설의 한 장면들이 그대로 묘사가 돼 있는 거죠. 표절입니까 그러면? 표절이 아닙니다. 패러디입니까? 패러디도 아닙니다. 오마주예요 그러면? 그 범죄자가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설정 자체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범죄자가 장면을 범죄로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네. 소설을 읽고 그냥 제가 기왕에 스포일러가 됐으니까 약간만 짓궂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임스 엘로이의 블랙 달리아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블랙 달리아의 제임스 엘로이의 살인 사건 장면을 묘사를 한 거죠. 그 책에서 기본 설정이 그건 거예요. 그 범죄자가 그 책을 읽고 흉내를 낸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범죄자는 워낙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범죄자가. 그래서 맞춰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능 게임을 한 겁니다. 제가 중간에 아까 전에 그 매튜 클럽을 갑자기 뜬금없이 외쳤던 게 그 책 설정도 단테 신곡에 나왔던 어떤 아주 무서운 장면들 이런 것들을 범죄 상황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어떤 모티프의 소설이었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지금 하여튼 여름철이니까 뭔가 좀 평소보다 훨씬 센 걸로 수위 높은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떤 것은 그 박평에 있는 그 민음사 그룹의 황금가지에서는 19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유통시키고 있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우리 19금 도서 특집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때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의 살인 사건 장면이 리얼하게 묘사가 되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위가 엄청나게 셉니다. 수위가 엄청나게 센데 엄청나게 수위가 센 데다가 이 또 좀 뭔가 그런 그 안티히어로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 주인공. 근데 또 그 남자 주인공은 지금 정말 이제 막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찰나고 와이프는 임신해 있고 등등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 동료들과의 그런 상호 관계. 저는 그런 거 궁금해요. 그 실제로 지적 추리의 수위도 굉장히 높은지. 그러니까 네, 지적 추리의 수위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예, 저처럼 그런 장르 범죄 소설 좋아했던 분들은 맞추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리고 찾아보게 되죠, 당연히. 아, 이 작가 이런 작가 실제로 있었던 작가야? 이 소설 실제로 있었던 소설이야? 근데 다 실제로 있었던 작가고 다 실제로 있었던 소설인 거죠. 그 요 네스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요온 웨스베도 좋아하는데 일단 요온 웨스베 같은 경우는 약간 작품마다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편차? 오르락 내리락 하는 편차도 조금 있고 아니 그 수위 면에서 어떠냐? 수위면에서 훨씬 세죠. 아, 훨씬 세죠. 요 내수배보다 훨씬 수위가 세다고 그리고, 하니까요.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래는 결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요. 한동안 책을 들여다보지 않게 돼요. 피에르 르메트르의 그 두 번째 소설 알렉스랑 세 번째 소설 카미우를 제가 한 2, 3주 정도 간격을 두고 봤어요. 제가 알렉스를 한 10년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찜찜했어요. 다 읽고 나서. 맞아요. 그랬던 느낌적인 느낌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래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청취자께서 그 피에르 르메트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오르부아를 읽고 그리고 이렌을 읽었는데 당분간은 안 읽으려고 한다라고 요원처럼 남기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본 장르 소설의 가장 충격적인 결말이었어요. 야 이거 양가 감정 느껴지네. 그거 보고 봐야죠. 싶은 호기심도 봐야죠, 들면서 봐야죠. 네. 그냥 굳이 봐야 되나 이런 느낌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박누님께 제가 댓글 남겨드렸는데 명불허전인데 정말 수위가 세고요. 그러니까 명불허전인데 수위가 세고요. 그리고 그 이렌은 YG가 여태까지 책 좀 읽었던 그리고 장르 소설 좀 읽었던 YG가 본 가장 센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은 좀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알렉스랑 카뮤를 읽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는 그 책 세 권은 다 500쪽 넘어가는 두툼한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잘 읽힙니다. 정신없이 읽힙니다. 갈등되네요. 네, 저걸 봐야 하나 말아야 되나. 네. 어정쩡하게 전 중간 것만 두 번째 것만 봐가지고. 네, 근데 제가 약간의 스포일러와 함께 그리고 경고는 드렸어요. 굉장히 수위가 세고 특히 결말은 YG가 봤던 영화도 그보다도 센 결말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심신이 좀 미약한 분들은 자 임산부는 읽으면 안 되겠군요. 네, 임산부 절대로 읽으면 안 돼요. 임산부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노약자는 어떻습니까? 노약자는 뭐 평소에 운동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심장병 있으신 분 뭐 이런 분 안 좋겠네요. 불면증 있으신 분, 네. 악몽 많이 꾸시는 분 이런 자꾸 분은 생각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지금 여름 휴가에 읽기에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신 거죠? 네, 여름 휴가의 그 3부작 왜냐하면 정말 좀 뭔가 문학적인 그 고퀄리티의 문학적인 약간의 그런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안티히어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성미 넘치는 그런 주인공도 있고 또 뭐 사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책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그리고 읽을 수 중간 중간에 정말 주옥 같은 또 그런 인용구들이 나오는데 뒤에 어디서 본 인용구들이야 혹은 본 설정이고 뒤에 알파벳 순으로 또 쫙 정리를 해놔요. 누구 누구한테 그러니까 피에르 르메트르의 특징이잖아요. 색인이 뒤에 막 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뭐 나온 순서대로 내가 의지했던 작가들을 읊는다면서 누구 이런 식으로 쭉 읊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죠. 알겠습니다. 박평 준비해온 거 방출해 보시죠. 네, 뭐 이 분위기에서 제가 막 정반대 쪽으로 좀 갑시다 이제. 네네, 저 완전 반대예요. 아마도 한박누님은 보니까 리스트들이 이렇게 외국 소설에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소설은 읽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국 소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소설이고요. 네, 원래 그렇게 역할 분담했었잖아요. 네. 그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소설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김금희 작가가 첫 번째 장편 소설을 출간했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좀 되게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경애의 마음이라는 소설이고요. 그 조금 과장을 해서 말하자면 이 김금희 작가는 지금 한국 문학 편집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원고를 받고 싶은 작가. 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뉴 제너레이션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 경애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떤 키워드만 이야기하자면 어떤 상처에 대한 치유 그리고 어떤 비극에 대한 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소설이고 직접적으로는 그 1999년 10월에 동인천 그 호프집 화재 사건
네, 알아요 그거. 네,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주인공 고등학교 때 그 사고에서 친구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잃은 사람 그리고 그때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 우연히 살아남은 친구가 경애라는 이제 여성이고 친구를 잃은 사람이 이제 경애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공상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상수는 팀장이고요. 경애는 팀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반도미싱이라는 회사에서 서로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캐릭터도 좀 재밌어요. 이제 공상수도 그렇고 경애도 그렇고 회사에서 좀 겉돌아요. 겉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공상수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어서 좀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랑 잘 좀 못 어울리고 좀 네. 아버님이 국회의원인데 반도미싱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반도미싱에 좀 목소리를 리얼리티가 없는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낙하산으로 떨어져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근데 경애 같은 경우는 회사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리고 이제 파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단 회사에서 눈에 가시죠. 근데 삭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투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노조원이 성희롱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걸 문제 제기해서 그 파업을 하고 있던 동료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의 어떤 겉돔을 경험을 하는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팀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약간 좌천돼서 힘없는 둘이를 묶어놓은 거구나. 그렇죠.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위로를 주고 그리고 서로가 같은 어떤 비극과 어떤 고통들을 좀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김금희 작가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사실 캐릭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대체로 좀 아웃사이더들이고 자기 질서가 너무 강해서 이 외부와는 좀 잘 못 어울리는 그렇지만 끝까지 이제 좀 굴복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그렇게 소설 읽고 있으면 사실 다들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도 경험하고 조직 안에서의 어려움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좀 위로가 되는 것들도 있고 애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박평의 이 책 소개를 쭉 들으니까 어떤 설정이고 뭐 어떤 내용인지가 이렇게 뒤에 쏙쏙 들어오는데 아까 YG의 그 3부작 소개는 도대체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그건 이제 한국 소설과 외국 소설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설명 능력의 차이 때문일까요? 설명 능력의 차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하지만은 청취자분들은 그 분명히 피에르 르메트리의 그 책들도 읽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 소설이 그 읽은 사람들에게 주는 정서나 이 경험이 많이 달라요. 네.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곤란한 어떤 경험들을 지금 하신 거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네, 좋지만 굉장히 힘든. 근데 경애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내가 받았던 것들을 이제 명쾌하게 좀 치유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야, 역시 이게 바로 JYP와 박평의 캐릭터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박평은 지금 아까 그 YG의 그 두서없는 설명에서 YG는 설명을 못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지만 박평은 이게 그 책의 차이다. 책을 읽고 나서 감상의 차이다. 그 피에르 르메트르의 그 장르 소설 3부작 같은 경우는 뭔가 막 불편하게 하면서도 뭔가 설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서의 기운을 주기 때문에 YG가 저런 거지만 이 경애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YG는 본인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네. 내가 나쁜 놈이지 뭐. 경애의 마음을 쓰신 이 김금희 작가는 첫 장편이란 말입니다. 네, 이게. 단편 소설을 소설집을 2권을 냈고요. 지금 장편 소설은 처음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김금희 작가 소설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인 거죠. 네. 어떤 저도 이제 뭐 단편이고 장편이고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가 계열이라고 할까요? 좀 분위기가 누구를 연상시킨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좀?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뭐 약간 신경숙 작가의 느낌도 좀 있고 정희연 작가의 느낌도 있고요. 정이현? 네. 아. 그리고 거기에
김애란 작가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대별로 예. 어떤 정서적으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소설가들이 있거든요. 그 또래는 김애란 작가랑 비슷한 또래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박평이 아까 소설 내용 그 구조를 대충 설명을 할 때 약간 김애란 작가 느낌도 나고 네. 그리고 정희연 작가가 예전에 삼풍 생존자 맞아요. 얘기를 쓴 단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도 좀 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캐릭터들이 사실 뭐 정의연의 위약적인 캐릭터들이 있고 또 김애란의 캐릭터들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김금희 작가의 캐릭터들은 뭐랄까 요즘 이제 30대, 20대 후반 친구들 이제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지만 자기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근데 그것이 뭐 대체로 좌절을 하죠. 네. 근데 그런 관계에서의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저나 JYP는 잘 못 읽겠군요. 아니요, 전 읽고 싶어졌어요. 지금 신경숙, 정희현, 김애란의 느낌이 다 난다. 굉장히 읽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JYP는 그 소설에서 가해자로 주로 등장할 것 같은데. 아이고. 상사, 상사. 소통 불가 상사, 소통 불가 상사. 답답한 좀 상사. 설명 못한다고 구박했더니 바로 이렇게 또 복수를. 네. 지금 일단, 찾아보니까 저기 김금희 작가가 79년생인데 김애란 80, 조남주 78, 정희연 작가는 72년생이네요. 네. 신격숙 작가는 63년생인데 60년대, 70년대 초, 80년대 이런 느낌이 다 난다는 거는 굉장한 궁금증을 그 불러일으킵니다. 시대의 정서를 좀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김애란 작가가 그 또래들 중에서는 조금 일찍 데뷔를 해서 유명해진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김금희 작가 소설은 좀 유머러스함이 있어요. 그래야죠. 무릇 소설이란 네. 그런 게 있어야죠. 킥킥거리고 웃기는데 김애란 작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만의 유머라는 게 얼마나 어떤 비극적인 것들을 아주 어둡지 않게 좀 상쾌하게 그러면서도 읽고 나서 내 삶으로까지 이게 전달이 되게 표현하느냐 한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사들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유머러스하게 포착해 내거든요. 재밌어요. 뭐 이런 거 이제 상사들의 말버릇 같은 건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구무원이라면 정말 유구가 무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계속 이런 설정들이 반복되면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런 건 작가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있기 때문이죠. 네,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 편집자 출신이에요. 네, 작가가 출판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출판사 풍경들을 소재로 한 소설들도 되게 재밌고 뭐 대표적으로 조중균의 세계 막 그런 바틀비적인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네, 매력적이에요. 제가 다음번에 언제 소설을 쓸지 모르겠지만 쓰게 되면 말끝마다 이재라고 하는 캐릭터를 하나 넣고 싶네요. 오늘 해보겠다 이건가요 지금?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시즌 2를 맞아서 이재 횟수를 좀 줄이는 걸 목표로 제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지 마요. 그냥 그 캐릭터로 살려요. 그냥 이재 강양구 선생으로 해서. 그 이재를 남발하는 제가 이렌을 읽었죠. 그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이제 2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JYP가 가져온 책은 제목도 얘기하지 못하고 일단 1편은 여기서 끝날 것 같네요. 네.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애초부터 2편을 하자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리하죠. YG는 피에르 르메트르의 카미유 형사 3부작. 네, 카미유 형사 3부작, 이렌, 그 중에서도 알렉스, 카미유 3권. 그 중에서도 이렌 하나만 고르자면. 하지만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습니다. 네. 임산부 노약자 주의하시고. 네. 지나치게 센 수위의 장르 소설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읽지 마시고. 하지만 슬퍼요. 그리고 정반대로 아까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신경숙,
김애란, 정의현 이런 작가의 느낌이 동시에 나는 동시에 나면서도 뭔가 독특한. 독특한 김금희라고 하는 신예라고 하기에는 아주 젊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래도 신예라고 여전히 근데 해야겠죠. 신예 느낌이 나는 작가. 첫 장편이니까요. 네, 신예 작가의 첫 장편 경애의 마음. 그리고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20대, 30대들이 지금 열광하는 소설가 중에 한 명. 둘 다 저 이렌하고 경애의 마음은 저도 참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경애의 드네요. 마음은 저도 읽어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희 뭐 YG하고 JYP하고 읽어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같이 더 해봐야 자세하게 될 것 한 번 더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책걸상 도서 이벤트 감정의 색깔 김병수 원장의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8월 3일까지 그 책을 받고 싶은 이유 써서 댓글 보내주시고요. 5분 채택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름휴가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